네,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아이스 아이스 프리미엄 카케어라고 적혀있네요. 리퀴드 왁스, 예, 터틀 왁스입니다. 터틀 왁스군 중에서도 이제 아이스 계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뭔가 특색이 있겠죠. 있으니까 아이스라고 따로 붙여놓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편합니다. 사용하기 편하고요. 뭐 어디에 발라도 문제가 없어요. 외장에는 뭐 내장에 또 바르시면 안 됩니다. 네, 유리만 좀 피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트림이나, 예, 고무 트림이나 이제 외장에 플라스틱 트림, 뭐 도장에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품은요, 자, 본품 하나 하고요, 터틀 왁스 어플리케이터가 하나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파이버 타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제품 설명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잠시만요. 네, 제품 설명에는 이제 제품 특징에는 뭐 사용이 간편하다 되어 있고요, 광택 효과와 내구성이 향상되어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제품들보다 페인트 색감을 강화시킨다. 플라스틱과 고무 트림의 높은 광택성과 복원 성능.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 두 가지의 뭐 포함되어 있고, 뭐 이래저래 뭐 다른 여타 제품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유해 UV로부터 차량품 보호, 중복 작업은 보다 깊은 광택과 반짝거림을 만들어냄. 그리고 이제 여기 제품 뒤에 보면은 또 간단하게 있긴 한데요. 네, 발라주다 보면은 약간 수월 같은 것도 덮임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품 사용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뭐 제품 색상이나 제품 냄새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좀 향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또 나쁜 편은 아닙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이제 그 빨래 비누 냄새 있잖아요. 빨래 비누 향이 납니다. 빨래 비누 향이 나는데 뭐 냄새 맡기 싫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발리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뭐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조금 낯설다, 이런 액체 종류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파이버 패드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약간은 편하고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재질의, 예, 이런 폼 재질의, 밀도가 상당히 조밀하죠. 이런 폼 재질의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어떠하실까 합니다. 어플리케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또 포스팅을 할 건데요. 어플리케이터에 대한 영향을 왁스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얘네들끼리. 어떤 왁스를 쓰는지 어플리케이터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으로 이제 어플리케이터의 선택으로 인해서 왁스가 뭐 쉽게 작업이 된다거나, 좀 더 잘 된다거나, 뭐 여타 이런저런 뭐 요인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제품을 썼을 때 이제 제품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바르기도 쉽고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닦여요. 그리고 또 직사광선에서도 작업이 상당히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USRP든지 SRP든지
직사광선 아래에서 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버핑을 하기 전에 바르자마자 건조가 돼버려요. 직사광선 아래에서 제품을 도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닦이지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얼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룩이 발생되지 않아요. 닦여 나가요. 예. 그래서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평을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해보고 이걸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해봐야 이제 뭐 내구성에 오래 간다거나 비딩의 영향이 얼마나 지속이 된다, 이런저런 외부 오염도가 좀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기간을 짧게 잡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다 다루기가 힘든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단순하게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왁스들은 플라스틱 트림에 묻으면 상당히 허옇게 뜨죠. 건조가 되면서 플라스틱 트림에 허옇게 뜨기 때문에 그걸 또 지우는 수고스러움이 상당합니다. 예, 저도 제 차도 엉망이고요. 지우개로 지워보려고 했는데 지우개로 지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지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에 왁스 선택에 있어서, 왁스 도포에 있어서도 상당히 번거롭고 조금은 까다롭고 조금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버핑에 있어서, 이제 버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핑이 상당히 잘 돼요. 굳이 이 타올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좀 부실하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원래 제품을 이걸 써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쓰지 않았어요. 이 타올은요. 다른 더 좋은 타올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타올은 쓸 필요가 없었고,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스월 감춤에 대한 효과? 어떤 왁스든지 대부분은 스월 감춤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되면 얼마나 가려지는가를 따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비교하기가 조금은 번거로운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글레이즈보다는 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품 본질 자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제품에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월등히 뛰어난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터틀 왁스, 이제 아이스 리퀴드 왁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멀티예요. 멀티긴 멀티인데 상당히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런데 모든 밸런스가 아주 두루두루 평준화되어 있는 왁스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월등하다 하는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두루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사용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왁스들은 절대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사용 못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한 두서너 번 해봤는데 그 해보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왁스 발랐던 거를 버핑을 하고 그 자국이 또 남은 거를 나중에는 퀵 디테일러 종류로 마무리를 해가면서 닦아내야만, 닦아서 어떻게 보면 없앴겠죠. 없애야만 마무리가 좀 더 일반적인 마무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무리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이렇게 리퀴드 계열, 이제 물성 있는 왁스 계열들은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로 작업을 한다.
처음에 저는 이제 물성 있는 왁스를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로 작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UFO 어플리케이터로 사용을 했었어요. 바보 같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뭔가를 알고 느끼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모르긴 하지만 뭔가 알아냈던 게, 왁스 계열 중에서도 상당히 편안하게 굳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사용해서 굳이 작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셀 구조가 상당히 촘촘하고 조밀하고 밀도가 높은 이런 폼 계열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체 왁스를 쓰더라도 고체 왁스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리퀴드 왁스를 쓰더라도 폼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거를 넓게 쓰면은, 얇고 넓게 쓰면은 깊게 침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폼이 좀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까요? 자, 아주 조밀하죠. 그런데 이 폼 셀들이 전부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막혀 있는 애들도 있고 열려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에 걸친 애들은 스며들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약재들로 도포가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의 밀착면이 좀 많죠, 걔네들은. 그래서 좀 뻑뻑하게 밀리는 반면에 얘네들은 상당히 부드럽게 밀립니다. 네, 참 독특하죠. 저도 이 방법을 예전에 DGPS라고 하죠. DGP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 제품을 CCS 어플로 발라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어플로 발라본 적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리퀴드 왁스가 저런 어플리케이터를 선택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도포하기는 이 어플리케이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어플리케이터를 쓰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리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면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좀 더 조밀한 어플리케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하다. 두루두루 밸런스가 잘 갖춰진 물성을 가진 왁스다 라는 정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그리고 간혹 모르고 트림에 묻더라도 차라리 트림에 묻혀서 작업을 하세요. 트림의 색깔을 오히려 더 낮게 하니까요. 좀 더 진하게 하니까요. 일반 왁스들처럼 허옇게 뜨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매트한 드레싱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에 트림류에도 발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딩이나 그런 것들도 무난한 정도 그 이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제품에 대한 지속성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속성 테스트를 하려면은 몇 달은 두고 봐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몇 달까지는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아이스 리퀴드 토틀 왁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